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5일 새벽 1시 36분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그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김기현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원하고 있다는 것은 거의 모든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도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김기현 의원을 밀었는데도 당원들이 안철수 의원을 당대표로 뽑아버리면은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반란 비슷하게 그렇게 여겨질 것이 틀림이 없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권위가 크게 실추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거의 치명상은 아니겠지만 큰 상처를 입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리고 특히 내년 총선에 임해 가지고 과연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데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하게 돌아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후원 회장인 신평 변호사가 아주 예민한 글을 이틀 전에 페이스북에 남겼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에 당선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미는 김기현 의원의 후원 회장이 대통령 탈당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건 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또 청기누설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축제 분위기 속에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충분히 진행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일찍부터 너무 김기현 쪽으로 기울어 버리고 나경원 출마 못하게 하고 요사이는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초조해져 가지고 안철수 의원에 대한 견제구를 계속 날리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아주 예민한 글이 나와가지고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신평 변호사는 이틀 전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 의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안 의원이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나 윤 정부에 취해온 철저한 방관자적 역할을 완전히 잊어버린 듯 느닷없이 자신이 당대표가 되어서 윤 정부를 돕겠다는 말을 한다며 이는 어떤 면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심지어 조롱의 말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 무난하게 김 의원이 책임 당원들의 견고한 지지를 얻어 당대표에 당선될 것이라면서 만약 안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면 어찌 될 것인가, 경우에 따라서 윤 대통령은 당을 탈당하고 정계 개편을 통한 신당 창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여기에서 김 의원이 무난히 당선된다 이런 자신감을 표현하면은 여기서 끝내야죠. 이렇게 자신감을 표현해 놓고 그 뒤에 그러나 만약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은 윤 대통령은 당을 탈당하고 정계 개편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걸 딱 붙여 놓으니까
누가 봐도 자신감이 없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후속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윤 대통령과 같이 하기를 원하는 세력이 떨어져 나가고 난 다음 당은 안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의 연합당으로 변모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 참 끔찍한 상황인데요. 그러면은 물론 현직 대통령이 탈당하면은 많이 떨어져 나가겠죠. 그러나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세력은 남는다. 그러면 한 20석이 되나요? 그게 과연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기는 길일까요? 하여튼 이 상상력이 너무 아주 자유자재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여기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나섰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당원들에 대한 협박에 해당하는 그건이다.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신당 창당을 한다는 이야기는 적극적 해당형이다.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이미 민주당에 못 가니 부득이하게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고 한 적이 있다. 사퇴 요정이 되겠다. 후원 회장 사퇴하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대통령의 멘토라는 이 인물이 실제로 뭘 알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망상인지도 대통령실에서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준석 대표는 이 발언 자체가 해당형이다 는 말을 했습니다. 그 취지는 국민의힘이 번젓이 살아있고 또 보통 정당이 아니고 3월 9일 대통령 선거,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이긴 집권 여당인데 집권 여당을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해가지고 신당 만든다고 하니까 이건 해당형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정도 가면은 이거 전당대회가 제대로 치러질지 조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딱 한 달 남았는데 이런 분위기를 정상화시킬 만한 리더십이 국민의힘에 있는지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 의원이 중심을 잡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중심을 잡아야 할 텐데 그런 노력 자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지금 대통령실만 바라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나와가지고 안철수 의원을 견제하면은 또 그걸 열심히 써줍니다. 안철수 의원을 견제하는 논리가 윤안연대란 말을 썼다. 어떻게 의원이 대통령과 맞먹으려고 하느냐 이런 지극히 원초적인 대통령실의 불만까지 자세히 써줍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안철수 의원이 대응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선거판이 김기현 대 안철수가 아니라 윤석열 대 안철수 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한 분열 구조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 안철수? 이건 무슨 대통령 선거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이건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 거기에 기름을 부은 장제원 의원의 책임입니다. 장제원 의원은 있지도 않는 반윤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그 우두머리가 나경원 전 의원이라고 지목했던 사람입니다. 반윤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없다고 봐요. 아니, 안철수가 반윤입니까? 인수위원장 한 사람이 반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인수위원장으로 뽑은 윤석열 대통령 또한 반윤이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뭔가 이게 불안 초조감이 쫙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안한 것 같습니다. 김기현 의원도 불안한 것 같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을 찾아가서, 나경원 전 의원이야말로 잔다르크 수준의 애국투사라고 칭송해 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에 있었던 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기현 의원 캠프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초선 의원 50명이 나경원 전 의원을 정치적 사기꾼으로 모는 그런 성명서를 발표한 거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초선 의원 50명만 아주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다 두수가 없고 논리가 안 맞고 하는 게 다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사고 있는 대통령실과, 그리고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사람과 김기현 캠프와 이런 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이라고 할까요? 그걸 지금 재촉하고 있고 국민의 힘을 분열시키고, 그래서 거기에 연동돼 가지고 지금 보수 세력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보수 세력 분열에 대통령과 그 직계가 앞장서면은 이거 정말 분당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분당되면은 총선에서 필연적으로 지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계 개편, 그게 쉬울 줄 압니까? 정계 개편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은 우리나라 역사상 세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력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을 비웠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는데 누가 감히 대통령에게 도전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제발 옆에 귀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충동질하는 그 이야기를 듣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대통령 얼마나 막강합니까? 삼관왕 아닙니까? 행정부의 수반이고 더구나 국군 통수권자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 행정부의 수반,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자신감과 권위와, 그리고 거기에 맞는 처신을 해 주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빕니다. 감사합니다.